지금 문제들이 대부분 어, GPT에게 물어보면 다 답을 주는 문제들이라서 어, 설명을 빠르게 해볼게요. 어차피 물어보면 나오니까 질문을 차라리 해도 될 것 같고 답을 제가 알려주면 일단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1번은 볼티지가 측정되는 그 방법이 이제 병렬인지 직렬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 어떤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로드가 있으면 이쪽에 소스가 있고 여기 로드가 있으면 이 로드에 뭔가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경렬로 측정을 볼티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직렬로 커런트는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커런트는 직렬 시리즈로 볼티지는 병렬 패러럴로 측정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여긴 시리즈라고 써 있으니까 네, 죄송해요. 폴스죠. 네,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리고 어 이제 요 PCB에 이렇게 IC 소켓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를 사용한 이유가 이제 이걸 우리가 IC 칩이라고 하거든요.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요 안에 실리콘 다이 위에 만든 되게 수많은 트랜지스터를 모아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칩을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갈아 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멀티플렉서라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빠르게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ADC가 있으면 ADC가 채널이 한 개여도 멀티플렉스 여러 개 쓰면 신호를 여러 개 받아서 ADC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신호를 우리가 받을 때 사용을 한다. 네. 그리고 이 이거 지금 납땜은 지금 요거 두 개가 잘 된 거고 너무 납땜이 덜 됐거나 그 콜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콜드 솔더 이게 너무 저온도에서 납땜이 됐거나 너무 과하게 납땜이 된 경우들 이런 것들은 콜드 솔더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너무 과하게 납땜이 돼서 이런 게 이제 잘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NTC 서미스터 설명했었는데 이제 NTC는 네거티브 템퍼러처 코에피션트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볼티지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다 했는데 NTC를 제일 많이 쓰고요. 썸미스터 온도를 측정할 때 온도에 따라서 볼티지를 반도체처럼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 저항의 변화, 죄송해요. 볼티지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 저항의 변화를 쟀는데 이 저항의 변화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게 이제 네거티브 템퍼러처 코에피션트 가지는 NTC다. 그래서 이거는 인크리즈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가 되겠죠?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20볼트가 걸리고 여기가 지금 5볼트면은 이 볼티지 디바이더 굉장히 이제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쉽죠. 여기 20볼트 이런 식으로 곱한 게 5볼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R1이 3K고 플러스 R2 한 게 4분의 1이 되려면 R2는 1kΩ이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어 이제 이거가 조금 이제 저도 이번에 GPT에게 물어보면서 제가 뭔가 약간 제 개념을 좀 수정했던 건데 제 답은 원래 1번이었는데 GPT와 대화하면서 이거는 2번에 사실 1번이 A라 아트웍이라는 개념이 원래 우리가 PCB를 디자인할 때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스케매틱이라고 해서 우리 회로도 방금 그렸던 이런 회로도를 그리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케매틱에 있는 요런 선들 이런 회로들에 연결되는 이 선을 넷 리스트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거 VCC에서 아론을 연결한 거에 리스트를 가져오는 걸 넷 리스트를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넷 리스트를 가져오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이제
위치를 시키고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거 위치를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이랑 이 선을 배선을 조정하는 거죠. 이제 소자의 위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디자인 룰 체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뭐 배선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게 실제로 만들다 보면은 이 소자가 너무 가깝거나 소자와 선이 너무 가깝거나 이 룰을 지키지 않아서 실제로 제작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걸 DRC 체크라고 하고 DRC 체크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겁업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요. 겁업 파일을 만들면 이거를 이제 매니팩처러한테 보내면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 전반적인 이 과정을 요 전반적인 과정을 제가 아트웍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제 아트웍이라는 말이 이거를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서 사실 네, 이 문제의 답은 넷리스트를 익스포트 하면은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 이거를 좀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사실 정확히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정답은 이 넷리스트 익스포트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면은 이제 어, R RC회로 로페스 필터를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에 그라운드를 잡아서 이 신호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아웃풋 볼티지가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가 3.2kHz다. 그래서 제가 이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가 2파이 F고 얘가 RC 분의 1이라고 했었죠. 얘가 R이고 C면 그래서 2파이 곱하기 3.2K니까 이렇게 곱하면 그리고 여기에 캐패시턴스가 50이니까 R 곱하기 50 곱하기 10 6승 해서 이걸 R을 구하면 1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곱하면 이게 6.28에 3.2 곱해서 이게 대충 20K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일로 넘기면 네, 넘겨볼까요? 그러면 R은 20K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고 이거 곱하면 얘가 10의 3승이고 20하고 50 곱하면 10의 3승이니까 다 약분돼서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1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푸는 문제고 시험에서 계산기 가져오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치팅 시트 얘기했죠. 한 장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객관식 문제인데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한글을 해석해 드릴게요.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프로그램 인스트럭션과 데이터 저장이 어, 같은 메모리 스페이스에 되고 같은 버스를 통해서 버스는 직렬해서 병렬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를 어, 그 패럴 통신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메모리나 이제 이런 걸 가져올 때 버스를 쓴다고 했는데 메모리 저장과 이제 버스를 통한 접근이 프로그램의 이 저장과 데이터를 같은 구조에서 하는 거를 뭐라고 했었냐면 폰 노이만 구조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아, 읽어보시긴 했죠. 그래서 뭐 세탁기나 뭐 마이크로웨이브, 뭐 자동차 등등에서 이제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인베디드 시스템 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최적화돼서 보통 OS를 가지고 있는 우리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다양한 거를 하는 요런 목적이고, 이 C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보통 저전력으로 특정 태스크에 최적화돼서 사용하는 인베드 시스템이 특정 스페시픽 태스크에 옵티마이즈 된 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뭐 비슷한 걸로 DSP라든지 뭐 인베드 시스템 비슷한 아니면은 제가 뭐라고 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로직을 짜서 아날로그 회로를 만들어서 그 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하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어, 뭐였지? 아, FPGA. 네. 그래서 이제 인베드 시스템 보통 MCU라고 많이 부르고 이제 DSP, FPGA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MCU와 DSP는 특정 스페시픽 태스크에 최적화돼서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만든 거고 FPGA는 FPGA를 디자인하면은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바꿀 수 있게 좀 가변형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세 개가 다 이제 이 특정한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맞춰서 최적화한 어, 이제 시스템이다. 그 인베드 시스템 보통 MCU 또는 DSP도 이제 인베드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분리되는 독립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데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거는 첫 번째로 게이지 팩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 게이지 팩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일단 이게 포화성례수 0.5면은 제가 지난번에 수식 얘기했던 그 1 플러스 2 누에 여기 엡실론 해서 어 이제 여기다가 사실 이것도 고려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오메트리컬 체인지에서 발생하는 것만 치면은 이 녀석이고 이거는 머테리얼의 인트린시크한 프로퍼티가 변하는 그러니까 머테리얼 자체가 레지스티비티가 변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지오메트리컬 체인지가 이 부분이고 이거는 머테리얼 자체의 특성이 변하는. 그래서 일단 이 왼쪽 것만 보면은 이게 음, 0.5니까 이 스트레인 곱하기 2가 이제 이 저항의 변화율과 같고 그래서 우리가 게이지 팩터는 이 저항의 변화율에 스트레인을 나눈 거니까 이게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은 어 레지스턴스가 10kΩ이었는데 여기에 우리 아래 변화량 R분의 Dr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DR이 나올 건 델타 R이 나올 건데 이게 0 이게 이거죠. DR분의 R이 2 곱하기 스트레인이고 그래서 2 곱하기 스트레인 0.25 곱하면 0.5니까 5kΩ이 변하겠죠. 그래서 최종 저항은 여기 원래 처음 저항에다가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10kΩ에서 5kΩ 더해서 15kΩ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에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여기다 놔서 이게 이제 10kΩ에서 15kΩ 되면은 여기에 그 V2의 전압이 몇이 되는지. 그래서 V1의 전압은 볼트 디바이더니까 2.5V가 될 거고 얘도 처음에 2.5V였는데 얘가 변하겠죠. 이게 뭘로 변하면 5 곱하기 이제 볼트 디바이더 10kΩ 더하기 여기 위에 있는 거 15kΩ 근데 밑에 있는 거 10kΩ 이렇게 하면 얘가 최종 V2의 전압이잖아요. 얘가 25분의 10에다가 5 곱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면은 5로 나니까 2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5볼트에서 2볼트로 이 스트레인 게이지가 변하니까 이렇게 전압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두 개 디퍼런셜 볼티지를 측정하면은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보면은 어 사실 어느 걸 플러스로 넣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V2를 플러스로 넣으면 V 아웃이 V2 빼기 V1이라고 하면은 얘가 2 빼기 2.5볼트에서 출력이 마이너스 0.5볼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위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V2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정답이고 만약에 V2 빼기 V1이 몇이냐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0.5볼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에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이제 달았다. 그래서 우리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배웠으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 글이라는 게 뒤에 나오진 않고 네. 필요하면 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요게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죠. 요게 RF 이렇게 되면 여기 아까 V1 V2를 넣으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V2 빼기 V1에 증폭을 할 건데 이게 R분의 RF만큼 증 0, V2가 마이너스 0.2볼트에서 2.5볼트 뺀 거, 즉 마이너스 0.5볼트에 게인이 지금 2니까 이거 R분의 RF가 10kV분의 20kV니까 이게 곱하면 마이너스 1볼트가 여기 V 아웃에 출력으로 나온다. 인 거죠. 원래 요 양단의 전압 차이가 마이너스 0.5볼트였는데 이걸 두 배 증폭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아마 다들 어려워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7에서 25%까지 이 센서 값이 변했을 때 실제로 이, 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의 아웃풋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여기 25%가 변한 거는 여기서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1볼트가 되고 25볼트일 때 마이너스 1볼트 근데 마이너스 17볼트일 때 계산하면 돼요. 이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 dR분의 R이 2 곱하기 엡실론이었고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마이너스 0.17만큼 그래서 이제 저항으로 따지면은 여기에다가 R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어, R이 아까 몇 ohm이었지? R이 10kΩ이었으니까 여기에 10kΩ 곱하면 되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0.34 곱하기 10kΩ니까 마이너스 3.4kΩ 줄어들 거고 원래 10kΩ에서 마이너스 3.4kΩ만큼 줄어든 거니까 6.6kΩ이 된다. 그래서 원래 저항이 10kΩ이었는데 6.6kΩ이 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전압 아까 요 전압 차이가 원래 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가 이제 15kΩ이 아니고 여기가 6.6kΩ로 바뀐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10kΩ 플러스 6.6kΩ분의 10kΩ 계산하면 얘가 16.6분의 10이라서
이거를 이제 이게 문제에서 줬었나요, 제가? 아, 네. 이거 16.65 계산기 없이 계산하라고 0.6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얘가 0.6 곱하기 5니까 그래서 여기는 3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2.5볼트였던 게 아까는 2볼트, 이번에는 3볼트를 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난 거고. 그래서 어, 이 식을 한번 다시 여기다 쓰면은 이번에 3볼트 빼기 2.5에다가 2배 하는 거니까 그럼 0.5의 2배에서 얘는 이제 1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볼트 플러스 1볼트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볼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트레인의 변화에 따른 아웃풋의 출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계산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7% 스트레인일 때는 답을 다시 정리하면은 어, 엡실론이 마이너스 17%일 때는 볼티지가 1볼트고 스트레인이 25%일 때는 마이너스 1볼트가 되는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제가 좀 문제를 더 만들었는데 여기 어, 이 문제는 없었죠. 이 문제가 추가됐는데 실제로 ADC 5볼트에 측정하면은 이건 있던 문제구나. 서킷을 그려보라는 건데 5볼트에 측정할 수 있는 ADC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출력이 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ADC는 0에서 5볼트의 입력을 받는 ADC. ADC가 뭐의 약자였죠? 아날로그 디지털. 그렇죠. 네. 아날로그 데스 디지털 컨버터죠. 그래서 얘가 보통 0에서 5볼트 사이를 받거든요. ADC가. 그래서 이 ADC가 이걸 받기 위해서 얘를 이 사이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2.5볼트를 기준으로 만약에 뭐 0.5볼트에서 4.5볼트 사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 전체 신호가 ADC 안에 값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를 네,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회로를 이제 그려보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원래 이게 범위가 지금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사이 범위가 2볼트를 이제 픽 투 픽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볼테이지 픽 투 픽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픽 투 픽 볼테이지가 4볼트니까 여기 게인이 2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프셋이 2.5볼트가 돼야 되는 원래 여기서는 0볼트가 가운데였는데 오프셋이 0에서 2.5볼트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연습 문제 우리 과제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과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어, 볼트 시프터라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리면 되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은 볼트 시프터가 이렇게 사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버티드 앰플리파이어 볼트 시프터 만들 수도 있고 넌 인버팅 만들 수도 있어서 답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과제에서 풀었던 거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가 아니고 넌 인버팅인 네, 한번 이따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이게 우리 과제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 R이랑 RF가 있으면 이거 비율로 계산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됐었죠? 기억나세요? 아니면 다시 풀어볼까요? 아니면
이게 여기 V 아웃이 1 플러스 R분의 RF 이게 사실 여기에는 V 레퍼런스가 들어가고 빼기 R분의 RF V 이거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입력을 하고 이거를 이제 레벨 시프터로 쓴 거라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얘가 게인이 2가 되려면 얘를 2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RF가 예를 들어서 뭐 20kΩ 그다음에 R이 10kΩ 이렇게 만들면 되고 어 그러면은 얘도 이제 값이 바뀌잖아요. 이걸 대입하면은 V 아웃은 3 곱하기 V 레퍼런스 빼기 2V인데 일단 게인은 맞췄고 게인은 물론 부호가 반대로 바뀌긴 했지만 게인은 2배가 됐고 V 레퍼런스가 아까 2.5V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2.5V가 돼야 돼서 V 레퍼런스가 0.8 0.8 83 24 833V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0.833V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0.833V로 써도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값을 완전히 다 쓰면은 0.833V를 만드는 비율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지금 2V 들어오는 게 5V라고 하면 5V에서 저항 그다음에 저항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0.833V가 되면 되거든요. 얘가 0.833V가 되려면 5V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5 곱하기 여기 R1, R2라고 하면은 이 R1 더하기 R2분의 R2가 0.833이 돼야 되고 제가 페이지를 넘길 수 없고 이거 넘겨서 쓸게요. 5 곱하기 5를 넘기면 5, 다시 한번 쓸게요. R1 더하기 R2분의 R2가 0.833V면 R2분의 이 비율이 5분의 0.833이고 그러니까 0.833이 3분의 2.5거든요. 3분의 2.5 3분의 2.5 곱하기 5니까 이거 나누면 6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1로 만들면 그냥 이거 임의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R1이 5kΩ, R2가 1kΩ. 그러면 이렇게 이게 5V, R1이 5kΩ. 아 죄송해요. R1이 1kΩ이고 R2가 5kΩ이죠. 네. R1이 1kΩ, R2 아 R1이 5kΩ, R1이 5kΩ, R2가 1kΩ. 그래서 여기가 5kΩ, 여기가 1kΩ이 되게 되면 여기 아웃풋이 0.833V가 되고요. 여기 회로를 완성하면 여기에 5kΩ, 여기에 1kΩ 만들면 여기는 몇이라고 했지? 20kΩ, 10kΩ 이렇게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여기에 V 입력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럼 여기 출력이 어, 0.5에서 4.5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0.5에서 4.5로 바뀌고 이거를 이제 ADC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런 걸 만드실 때 이 저항값은 좀 크면 좋거든요. 이거보다 더 크면 왜냐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기서 전력을 얘는 지금 전류를 그냥 흘려보내서 여기 레퍼런스 전압만 만들어주는 녀석이라서 이 레퍼런스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전력이 이 저항이랑 이 볼티지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러면 여기 전류가 대충
한 1mA 정도 흐르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뭐 50kΩ 근데 이게 너무 뭐 5메가 1메가 하면 여기가 플로팅 할 수 있어. 우리 지난번에 실험할 때 여기를 메가옴으로 하면은 여기가 막 흔들리는 거 본 적이 주변에 손만 갖다 대도. 그래서 그게 여기에 저항값이 너무 크면은 여기가 이제 주변의 페르세릭 캐패시턴스에 영향을 받거나 저항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메가옴은 너무 크고 그렇다고 500kΩ 또 조금 크고 한 50kΩ 아니면 뭐 100kΩ 정도 단위에서 쓰면은 전류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먹고 이렇게 전류를 여기다가 V 레퍼런스 넣어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옆문제 제가 더 가지고 왔는데 어, 네, 퓨리에 트랜스폼의 목적이 뭐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퓨리에 트랜스폼은 그 주파수의 대역에서 신호를 분석해서 얻기 위해서라서 네, C가 되겠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한번 문제 읽어보실래요? 왜 쓰는지? 이거는 이제 컴프레스 시그널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PCA나 그런 그 팩토라이제이션 방법들, 신호 처리 방법 중에서 이제 매트릭스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쓰는 방법들에서 쓰거나 하는 방법들이고, 그다음에 프리퀀시만 보는 게 퓨리에 트랜스폼이고, 그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디퍼런시에이션이 포함된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니까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주로 사용되는 목적이 시스템 스테빌리티,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트랜지스 리스폰스가 이제 결국 디퍼런시 이퀘이션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뭐 이제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 이제 이것도 한번 볼까요? 타임 프리퀀시 릴레이션에서 이 주파수 영역과 주파수 도메인의 신호랑 시간 도메인의 신호가 있을 때 이제 이거의 관계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사실 이 밑에 문제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음, 제가 여기 빠뜨렸구나. 죄송해요. 여기에 제가 빠뜨렸는데 이거에 어, 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거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제가 수업 시간에 싱크 펑션이라는 모양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았을 때 그냥 요 식은 문제에 주어진다고 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게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신호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0이 이거를 주파수 도면에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W라는 공간에서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사인이 대칭으로 모양이 그려진 함수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싱크 펑션이라고. 이렇게 생겼죠. 제가 손으로 그리기가 좀 힘든데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겼고 얘가 어, 네, 지금 이 t가 어, t가 작아질수록 얘가 점점점 뾰족해지는.
아, 죄송해요. 점점 넓어지는. 아, 이렇게 넓어지는.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될수록, 뾰족하게 될수록 이 신호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왜냐면 t가 짧아지면은 이 오메가가 커져야지 사인 한 주기를 완성하니까 t가 작아질수록 오메가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넓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짧은 신호일 때, 긴 신호일 때, 얘가 길면은 이렇게 길면은 이게 이 모이는 주파수의 DC 성분만 남게 되고 이렇게 이게 DC만 있을 때, 그리고 이거는 브로드밴드일 때 이렇게 넓게 되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롱 시그널 때는 와이드한 프리퀀시를 가진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숏한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가지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숏한 신호가 들어오면 와이드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프리퀀시와 타임이 릴레이트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포리에 애널리시스는 타임과 프리퀀시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시간 도메인에서의 그 임펄스 신호가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신호를, 시간 도메인에서 굉장히 짧은 신호를 우리가 임펄스 신호라고 하고, 임펄스 신호가 주파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브로드한 신호가 되는, 그리고 시간 도메인에서 굉장히 넓은 계속 주기가 반복되지 않고 일정하게 들어가는 신호는 굉장히 DC 성분처럼 이 오메가 0에 가까운 신호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 풀어보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긴 안 줬는데 테이블을 줄 거고, 이 테이블 주면은 그걸 보고 이제 이거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보고 풀면은 음, 되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일단 y를 미분한 게, 이거 미안, 이거 두 개 문제가 다른 건데, 위에 거는 그냥 표 보고 풀면 되고 밑에 것만 먼저 풀어볼게요. 그래서 y를 미분한 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에 ys가 되고 2에 여기 ys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어 죄송해요. y 프라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의 ys, 그다음에 빼기 여기 이니셜 컨디션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y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ys. 요걸 여기다 넣으면 이제 SYS에 Y의 0이 0이니까 플러스 2YS는 1이고, 요거를 풀면은 YS는 S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풀면 되고, 이제 이거를 어 이제 풀어서 이 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표를 보고 한번 표를 보고 한번 볼까요? 음, 여기 제가 설명 안 한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설명한 거 이 로페스 필터나 이런 설명한 부분만 보시면 되고, 뒤에 뭐 임펄스 리스폰스 이런 거는 제가 설명 안 한 건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음, 저희 라플라스 트랜스폼 표를 줄 건데, 이제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
이 표를 보고 여기서 아까 풀었던 것도 여기에 2의 마이너스 AT의 스텝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얘가 표면이 YT가 2의 마이너스 ET 여기에 UT다. UT는 0보다 클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함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해보면 얘가 S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면은 S 플러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로 바뀌는 거. 또는 뭐 S분의 1이 얘는 1이고 1 곱하기 2랑 같고 얘는 2의 마이너스 AT랑 같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면은 이렇게 이음 반응식을 풀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변환할 수 있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네,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